지난 3월 21일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가 인천항에 들어왔다. 울산에서 열리는 국제포경회의를 앞두고 고래를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The IWC meeting is going to be in Korea, I believe, in June, and to try to highlight the plight of the whales, to highlight it amongst the people of Korea that they're probably not all aware of how endangered the whales are, especially the whales that are local to Korea. They are especially endangered. 그린피스는 12일 동안 서해, 남해, 동해를 돌며 고래 조사 활동을 벌인다. 항해 거리는 약 1,200여 해리다. 레인보우 워리어호에는 18명의 대원이 승선을 한다. 고래 조사는 호주의 해양학자 리비가 책임자다. 리비는 그린피스에서 자원봉사로 이번 6번째 고래 조사다. 이 조사는 민간 차원에서 최초로 행해진 것이다. 고래 조사는 2인 1조 4명으로 아침 7시부터 해질녘까지 12시간을 조사한다. 서해에서 기대를 제일 많이 한 것은 밍크고래와 상갱이였지만 항해 도중에 보지는 못했다. (13년) 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를 찾았다. 방조제로 인한 갯벌 파괴는 지금도 국제적 관심사다. 마지막 남은 4공구는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새만금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만금에서 열린 현상 기자회견. For these diminishing and rapidly depleting populations of whales. 기자회견에선 어민들이 갯벌에서 그물에 걸려 올라온 고래뼈를 공개했다. 묻힌 부분인데 이 부분이 나와 있으니 이 땅 위에 나오면 저기 쓸어요. 저희 아버님 세대랑 저희 어르신들께서는 옛날에 그 겨와도가 섬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큰 고래를 수시로 볼 수 있었다고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저희가 말하는 상꽹이라고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이 새만금마다 서식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은. 새만금 방조 제한. 어민들의 안내를 받아 상갱이를 찾아보기로 했다. 상갱이는 서해 연안의 수심이 낮은 곳에 산다. 특히 연안해역 5km 이내의 조수간만의 차가 큰 곳은 상갱이가 매우 좋아하는 환경이다. 수면을 스치듯 상갱이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낸다. 갈매기가 있는 곳엔 상갱이가 있다. 녀석들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수면 위로 점프를 한다. 상갱이다. 상갱이는 인간과 아주 근접한 곳에서 생활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상갱이는 정약전의 자산어보의 상광어란 이름에서 유래한다. 또 현재 상갱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목록에 등재돼 있다. 연안의 한 어선에선 그물을 걷어올리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곳에선 조류를 이용한 안강망으로 작업을 한다. 안강망은 그물코가 촘촘하다. 때문에 작은 물고기까지 걷어올린다. 팔딱거리는 실치와 함께 올라온 것은 그물에 걸려 죽은 상갱이다. 상갱이는 죽은 지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된 상태다. 그물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사한 것이다. 몸은 회백색을 띈다.
상뱅인 등지느러미가 없다. 대신 등에 톱니처럼 생긴 작은 융기가 꼬리자루까지 미친다. 몸의 크기는 180cm 정도. 상뱅이 중에서 꽤 큰 편에 속하는 성숙한 수컷이다. 죽은 상뱅이의 입속엔 서너 마리의 새우가 들어있다. 여기가 원래 많이 두라이 야찬 지역에 한 14m, 5m, 여기가 14m, 8m 그 선에는 이 짚은 데는 안 다녀요. 이 상뱅이가 그 선만 다녀요. 그때는 그래 가다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털을 많이 치니까 들어가는 거죠. 상뱅이는 안강망을 따라 들어갔다. 안강망은 입구는 넓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좁아진다. 새우 등 먹이를 따라 들어간 상뱅이는 결국 그물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사하게 되는 것이다. 상뱅이는 서해의 지표종으로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왔다. 하지만 곳곳에 처진 그물은 상뱅이를 죽음으로 내몬다. 남들이 사니까 산다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자세히 모르고. 죽은 상뱅이는 중매 상인에 의해 지금 안에 좀 거래된다. 자세하게 이빨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서해에서 죽은 상뱅이는 한 곳으로 모아져 시장으로 유통된다. 냉동 창고를 열어봤다. 10여 마리의 상뱅이들이 들어있다. 멸종 위기종이지만 이곳에선 한낱 생선 취급을 당한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서부터 많을 때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해마다 줄어들어요. 어느 것이 내가 처음에 손댈 때만 하더라도 1년이면은 한 3,000마리 정도 내가 취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재작년만 하더라도 한 1,000마리 정도. 어디로 갑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네? 이런 것들이 그럼 어디로 갑니까? 부산 포항이 주로 많이 가는 게 부산, 울산, 포항 갑니다. 세 군데. 저 식용으로 다 100% 식용입니다. 연간 3,000마리까지 거래된 상뱅이가 5년간의 공식 보고엔 641마리로 기록돼 있다. 마을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늘 그물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제주도와 남해로 향하는 항로엔 파도가 거셌다. 항로는 북동쪽, 레인보우호는 거제도 남쪽 해상을 지나 동진하고 있다. 남해안의 황금어장으로 이름난 해역. 트롤러선을 비롯해 선박들의 조업이 분주하다. 계속해서 비가 내려 고래를 관찰하긴 더욱 어려워진다. 계속 지금 따라가면서 치는 거야. 멸치대가 계속. 드디어 동해에 이르렀다. 날이 좋아 돛대를 폈다. 동해는 고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바다다. 때문에 기대와 긴장도 크다. 고래가 너무 많아서 동해안 울진 앞바다 왕돌초 3마일에서 갈매기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사방에서 거대한 물보라가 튀어오른다. 돌고래떼다. We're riding the pressure wave, which is on the front of the boat. So it means that the water at the bow of the boat pushes them along. So it's a bit like surfing, so it's lots of fun for them. You could hear them whistling under the water as well, so they're talking to one another.
and it's afternoon and they've just eaten, so it's a good time to socialise and say hello to one another and interact with one another as well. 참돌고래는 2m 내외의 날렵한 몸집을 가졌다. 활동적이고 빠른 속도로 유영할 때는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녀석들은 약 20분가량 물살을 즐기며 레인보우 호와 동행했다. (30년이) 넘은 레인보우 호는 항해 중에도 수시로 손볼 곳이 생긴다. 이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직접 용접을 하는 등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배 위로 새들이 날아들었다. 굴뚝새는 선장실 안에서 하루를 머물렀다. 내가 날아든 곳은 돛대 위. 그리고 다음 날 내는 굴뚝새를 잡아먹었다. 갈매기 한 마리도 배로 날아들었다. 깃털이 기름에 젖어 날지 못했고 다리도 다친 상태다. 고래를 관찰하던 대원들의 눈길이 갈매기에게 모아졌다. 리비는 손수 갈매기 날개에 기름을 닦아주며 이틀 동안 갈매기를 자기 방에서 보살폈다. 기름때를 벗고 부상을 회복한 갈매기는 힘차게 날아올랐다. 항해 9일째. 파도는 잔잔했지만 고래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 멀리서 등지느러미가 살짝 솟아오른다. 그러나 녀석은 높은 등과 짧은 등지느러미만을 잠시 보여준 후 시야에서 사라진다. 밍크고래다. 수면 위로 살짝 드러난 등지느러미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몸집은 매우 크다. (12일간의) 항해에서 만난 고래들은 밍크고래, 참돌고래, 상갱이, 까치돌고래 등 5종이었다. 국제포경회의가 열리는 울산에 도착했다. 울산에서 국제포경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그린피스는 관심의 대상이 됐다. GPS 포지션을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그린피스는 울산에서 그동안 고래 조사를 한 내용과 고래가 살아가는 한국 해안의 현실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럼 앞으로 기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일주일간 고래를 단순한 수자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전체 해양 자원이 균형 있게 가치 생태의 한 사이클로서 유지할 수 있을 때 가장 풍요로운 해양 자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고래잡이로 유명한 도시 장생포. 주민들은 포경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 장생포 주민들은 다시 고래를 잡게 해달라며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고래를 좀 잡기 위해서 운동 서명운동. 고래 잡게 해달라고요? 고래를 잡아야 우리 포경 재개를 통해 쇠락했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민구를 많이 불었어요. 많이 불었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상어포경 할 적에는 한 1년 1000도 가까이 잡았는데 지금 연구조사 용으로나 우리 장생포 동물 이야기는 한 100도 정도만 허용을 해주면 우리 만족하겠습니다. 어민들은 돌고래로 인한 극심한 어장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돌고래 때문에 모든 어장이 다 죽이거든요. 그래 이 돌고래를 어느 정도 포획시켜야 되거든요. 안 시키면 그 오징어나 모든 게 지금 그 다른 고기 있죠. 다른 고기가 다 없어지거든요. 장생포 주민들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조사 포경을 시작으로 포경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래 연구를 위해서라도 포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금 고래의 그 제한적 포경에 있어서는 노르웨이와 일본이 현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고래 연안에 돌고래 많은 문에 내서 어족 자원의 그 손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족 자원 보존 차원이나 또는 고래의 그 연구를 위해서 제한적인 포경이 허용된다 생각을 하고요. 일본은 과학적 조사 포경을 명분으로 연간 밍크고래 700마리와 돌고래 2만 마리를 잡고 있다. 밍크고래의 개체수가 늘었고 인간과 먹이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잡아도 된다는 논리다. 그리고 고래의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도 포경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포경 논리에 대해 국제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그린피스는 일본의 조사 포경 현장에서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Oppose what Japan calls scientific whaling, but in fact is commercial whaling in all but name. Independent international scientists agree that the Japanese program serves no scientific purpose. You can study a whale from using a piece of DNA from tissue, this tissue. You do not have to kill the whole whale to study a whale. 울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포경위원회. 총리의 관심사는 포경 재개 여부다. 그러나 일본이 요구하는 달리 포경 재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점점 포경 지지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일본은 변함없이 포경 재개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日本は基本的にですね、まずはその豊かに豊富なクジラ、これについては持続的に永久的に使いたいと思ってます。ですからこういうクジラについてはちょうど貯金の利子のようにですね、増える分だけ使っていきたい。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우리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조사 포경을 지지하고 나섰다. 국립수산과학원 탐구 3호. 한반도 연안의 고래 조사를 목적으로 한 부산에서 강릉까지의 35일간의 일정이다. 과거 호수와 갑판장 등 포경업에 종사했던 4명과 고래 전문 연구원들이 탑승했다. 고요한 수면 위로 등을 내미는 검은 물체. 녀석은 순식간에 머리를 들이밀고는 사라진다. 밍크고래다. 밍크고래는 잠시 등만 보여주곤 이내 사라진다. 아까 그 촬영했던 밍크고래 같은 경우 크기가 한 5m 정도 되고 약 3살 정도로 보입니다. 지금 그 주변 해역에 바다 새오리하고 그리고 그 아비 같은 바다 새가 많은 걸로 보아 그 밍크고래가 좋아하는 남바다 곤쟁이리와 같은 먹이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사선에서는 다양한 종의 고래들이 관찰됐다. 지난 5월 이곳 동해에서는 흑범고래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몸 길이는 5-6m로 이마가 둥글고 뾰족하다. 진한 검정색인 것이 특징이며 등 지느러미는 난 모양으로 끝부분은 가늘고 아래로 처져 있다.
우리나라엔 수온이 17도 이상 되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출현한다. 시원하게 물 위로 튀어오르는 것은 몽통하고 큰 머리를 가지고 있는 큰머리 돌고래다. 녀석들은 몸에 상처가 많이 나 있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동료들끼리의 먹이 경쟁으로 인한 상처로 보인다. 날렵한 몸을 가지고 있으며 유영 속도는 시속 35에서 40km로 빠른 편이다. 이번 조사 결과 동해안 연안에서는 수염고래류론 밍크고래가, 이빨고래류론 흑돔고래, 까치돌고래, 낫돌고래, 참돌고래 등 8종이 관찰됐다. 개체수에 대해서 장기적인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고 1, 2년, 4, 5년을 가지고 개체수가 변동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이 동물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이런 결론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이 바다의 정확한 개체수를 수적으로 논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고. 현재 우리나라에 어떤 대형 고래들이 서식하고 있는지 정확히 조사된 것은 없다. 2001년 서해에서 범고래가 한 번 발견된 적이 있었다. 사냥을 하는 거친 고래로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온순하게 배 가까이로 다가오기도 했다. 많아 지금. 상당인데 이게. 예. 2002년엔 동해에서 향고래가 발견됐다. 향고래는 소설 백경에 등장하는 대형 고래다. 머리가 사각형으로 돼 있고 뛰어난 잠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나마 우리가 이런 대형 고래들을 보게 되는 건 몇 년에 한 번씩 좌초돼 발견되는 것들 뿐이다. 동해안 일대 어선에선 그물을 내리며 조업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다. 그물이 쳐진 곳은 연안 해역. 고래가 자주 다니는 길목이다. 연안 가까이 오는 고래를 가로막는 건 그물이다. 의도하지 않게 그물에 걸려 죽은 것을 혼획이라고 한다. 연간 100여 마리가 혼획되는 밍크는 동해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고래다. 주민들에게 밍크는 바다의 로또로 불릴 정도로 고가에 팔린다. 가격은 크기보다는 신선도가 좌우한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과 베이커 교수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래고기를 직접 수집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래고기 중에서 보고되지 않은 불법 유통을 감시한다. 혼획된 많은 고래가 우리나라 동해만 서식하는 제2개체군이란 사실도 밝혀냈다. 동해안에 회유하는 제2개체군 밍크고래는 현재 2,500마리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stock minke whales are separated from O-stock minke whales, for example, which occur off Japan. These are genetically distinct populations of whales, so J-stock only occurs in this certain area. Don't occur anywhere else. So if J-stock becomes extinct, no more of this certain type of minke whale. That's it, gone forever. So the J-stock is one of a kind. It's different from the other minke whales anywhere else in the world.
포항 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고래 혼액 사건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다. 혼액된 고래 중에 밍크고래가 많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물에 걸려 죽은 개체는 대부분 먹이를 따라 연안에 들어왔다가 혼액된 사례가 많다. 국가별 밍크고래 혼액 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연간 84마리, 일본은 100마리가 넘는다. 고래가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국가들이다. 현재 추세대로 연간 100여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는다면 50년 내로 밍크고래는 멸종의 단계에 이르게 될 거란 주장이다. Currently in Korea, the bycatch, the annual bycatch of minke whales varies from 60 to about 160 a year. So these whales are in very, very serious threat of becoming extinct in the coming decades. 지난 6월 초 포항에선 돌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어민이 검거됐다. 냉동 창고엔 수십 개의 자루가 쌓여 있었고 자루 안엔 해체된 고래가 들어 있었다. 전날 던져놓은 어망을 정리하러 나갔다가 지나가던 돌고래를 작살로 찔러 잡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포획의 방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불법 포획을 적발하는 일도 쉽지 않다. 그 작살을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나중에? 박사는 가뜩이 가지고 잘라. 그러면 조사 과정에서 알 수가 없겠네요. 예, 알 수가 없지. 왜요? 안에 속에 들어가 보니까 속에 해부 안 한다면 알 수가 없지. 이제 포항이 이제 고래 포획엔 실제로 어떤 작살이 사용되고 있을까? 이 커넥션이 돼 있다.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환경과 경제의 상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작살을 비롯해 창살 등 각종 포획 도구들은 낚시점이나 어구상에서 실제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어 구하기가 매우 쉽다. 이런 건 이제 총포를 이용해 가지고 안에 화약이나 이런 걸 해서 이제 쏜다. 쏘게 되면 이게 안에 꼽혀 가지고 이렇게 딱 벌어진다.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자료를 저희가 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인데요. 근본적으로는 그 고래고기의 상업적 유통이 혼액이란 이름으로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연히 잡힌 고래라 하더라도 개인이 잡아서 그걸 상업적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거를 금지시켜야 됩니다. 개인이 잡아서 그거를 뭐 먹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돈을 벌기 위해서 유통시키는 그거는 곧 계속적인 그 불법 포경을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주는 과거에 그 포경으로 인한 수입보다도 고래 관광 수입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파르게 25%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고래를 보호하고 해양을 보호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거를 잡아서 먹고 또는 잡아서 수출하는 거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보호해서 같이 살면서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런 예가 있는데, 수만 년 진화의 시간을 거쳐 육지에서 바다로 걸어 들어간 동물 고래. 우리는 우리 바다에서 사라져버린 귀신고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밍크고래는 아직 우리 곁에 있다. 하지만 밍크에게 또다시 작살을 들이댄다면 이들도 귀신고래처럼 사라져버릴지 모른다. 마을로 온 고래는 20년 전 멸종의 위기에 대한 반성을 다시 경고하고 있다.